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AI 칩 분야의 그야말로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가 거대 중국 시장을 놓고 벌이는 이 복잡한 상황, 그 줄다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라는 큰 벽 앞에서 엔비디아가 최신 기술인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지금 어떤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엔비디아 입장에선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술 리더십은 지켜야 하고 또 지정학적 제약은 넣어야 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그렇죠. 특히 중국이라는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규제의 벽을 어떻게든 넘으려는 그 전략 하나하나가 지금 전체 AI 반도체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소식은 역시 그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새로운 중국 시장용 칩, 가칭 B30A 개발 소식인데요. 네, B30A. 이게 현재 중국에 판매가 허용된 최상위 칩인 H20보다도 더 강력한 성능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이게 규제 하에서 과연 가능한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B30A라는 칩은요, 엔비디아의 현재 최상위 모델인 B300 가속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개의 칩 다이를 하나로 묶은 건데, 듀얼 다이 구성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B30A는 그와 달리 단일 다이, 싱글 다이 설계를 특징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최상위 모델보다는 제조가 좀 더 단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인 NV링크, 그러니까 프로세서와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간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는 그 기술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건 H20에도 들어간 기술이죠. 네, H20에도 있었죠. 그리고 빠르면 다음 달, 그러니까 9월에 중국 고객들에게 테스트 샘플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수출 통제라는 이 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이 관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의 성능을 한 30%에서 50%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춘다면 중국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꽤 구체적인 수치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H20 판매 때처럼 관련 매출의 한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조건도 같이 언급했고요. 이게 AMD의 MI308 같은 경쟁사 칩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성능을 거의 절반 가까이 낮춘다는 건데 그래도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일까요? 성능 저하 폭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아, 여기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B100 모델 성능을 50% 줄인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그래도 FP16이나 BF16 연상 기준으로 보면 한 900테라플롭스 정도 성능이 나올 수 있어요. FP8 연산으로는 1.75 페타플롭스고요. 900테라플롭스요? 네, 이게 현재 중국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칩 H20의 성능이 FP16, BF16에서 약 148테라플롭스 정도거든요.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비교하면 여전히 6배 이상 강력한 성능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하는 AI 가속기들하고 비교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크고요. 즉, 성능 제한이 걸린다 하더라도 중국 AI 기업들에게는 이건 정말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 정도 차이면 물론 이게 실제로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그건 아직 매우 불확실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럼 엔비디아는 이 고성능 B40A 카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전략도 같이 구사하고 있나요? 다른 움직임도 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AI 작업에는 크게 학습, 트레이닝과 추론, 인퍼런스가 있는데 이 추론 작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중국 시장용 블랙웰 칩 RTX 1000D라는 모델의 개발 소식도 있어요. RTX 1000D요?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건 H20보다는 가격을 좀 낮추고 사양도 약간 단순화한 모델로 보입니다. 더 넓은 고객층, 특히 추론 시장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죠. 이 칩 역시 빠르면 9월쯤에 소량으로 중국 고객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성능 학습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격대와 용도의 추론 시장까지 모두 잡겠다는 그런 다각화 전략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시장을 세분화해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엔비디아의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가 실제 시장 예측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시장조사 기관인 트렌드폴스의 분석 변화가 좀 눈에 띕니다. 이 기관에서 최근 엔비디아의 이런 움직임들을 다 고려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 AI 칩, 여기서 해외 칩은 주로 엔비디아나 AMD 칩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 해외 AI 칩 조달 비중 전망치를 기존에 한 42% 정도로 봤었는데 이걸 49%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꽤 큰 폭의 상향 조정이네요. 네, 그만큼 엔비디아의 이런 전략이 실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여기서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사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으로 출하되는 H20 칩은 주로 HBM3 8단 적층 8H 제품을 사용하거든요. 네. 이게 내년 초, 2025년 초에는 HBM3 2 8단 적층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용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국의 자체 ASIC 개발사들은 미국의 HBM 수출 제한 때문에 여전히 구형인 HBM2E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메모리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칩 자체의 연산 능력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가져와서 처리하느냐 하는 이 메모리 대역폭 측면에서도 엔비디아 칩이 훨씬 큰 우위를 점한다는 의미입니다. HBM3와 HBM3E는 HBM2E보다 대역폭이 훨씬 넓거든요. 결국은 이 메모리 병목 현상까지 고려하면 실제 성능 차이는 더 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H20이나 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블랙웰 기반의 중국향 칩들이 중국 내 HBM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자, 그럼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규제라는 이 험난한 파도를 넘으면서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H20을 뛰어넘는 성능의 맞춤형 칩 B30A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동시에 성능 제한이라는 어떤 타협안을 전제로 더 강력한 칩 판매 가능성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그 단초가 됐죠. 거기에 더해서 추론용 칩인 RTX 6000D까지 개발하면서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인 우위를 계속 지키면서 동시에 지정학적인 제약을 어떻게든 돌파하려는 엔비디아의 아주 복잡하고도 치밀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게임이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부의 최종 규제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제로 어떤 성능 수준의 칩을 내놓을 수 있을지, 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구도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요, 설령 성능이 어느 정도 제한된 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에 어떤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파급력을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성능이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성능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한된 칩이라도 그 영향은 클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